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진영의 북테이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유명한 배진영 기자가 남산의 이승만 TV 스튜디오까지 몸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좀 헬쓱해지신 것 같네요? 예. 더위 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은 뭐 덥긴 덥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홀쭉하지 않은 책, 예. 장제스 일기를 읽다라는 아주 거창한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저도 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보려고 교보문고나 다른 데 가봤더니 이게 다 절판이 되고 없더라고요. 예, 나온 지가 좀 된 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헌책을 사려고 봤더니 헌책 가격이 예. 새 책보다 무려 5,000원 내지 7,000원 더 비싼 그야말로 희귀본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5,000원 내지 7,000원 비싼 거는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15,000원짜리 책을 갖다 10만 원에 살 뻔한 적도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엄청난 책을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네. 우선 이 책을 첫 시간에 네. 아주 의미 있는 이승만 TV에서 예. 뜬금없이 이 장제스의 예. 일기를 읽다라는 책을 가지고 나오신 비장의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보따리를 좀 한번 풀어놔 예. 보시죠. 군대를 갔다가 해군을 갔다 오셨죠. 예. 해군에도 혹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얘기요? 뭐 일 잘못하면 장개석 군대 갔다는 소리를 갖다가 예, 그렇습니다. 해군에서도 하나요? 아,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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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합지졸, 장개석 예. 군대냐, 뭐 이런 예. 얘기, 예,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 보면 이제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적한테 무기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 전설의 군대가 장개석 군대죠. 네. 그 이제 장개석 군대 사령관이 결국 이제 장개석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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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정말 보면은 장개석 군대, 네. 또 장개석 정부라고 하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어떤 대명사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뭐 7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 다니셨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거기에 맞섰던 그 모택동 군대는 굉장히 인민들을 위하고 그렇죠. 일종의 전설처럼. 그렇죠. 예, 이 일본군하고도 아주 헌신을 다해서 예. 싸웠고 예. 결국 이제 일본과의 투쟁은 이제 모택동이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86 세대들은 그런 책들을 보면서 공부들을 했죠. 그렇죠. 뭐 대패주 도주를 네. 대장정이라고 막 그렇죠. 미화를 하고. 예. 이 책은 이제 장개석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깨는 책입니다. 아, 그리고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온 이유를 물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은 국가 건설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아, 예, 예. 흔히 이제 네이션 빌딩이라고도 예.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국가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뭐 이승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예. 읽다 보니까 책을 덮을 때쯤 해갖고서는 이승만, 박정희 이분들이 얼마나 고심참담하면서 나라를 세웠고 예. 얼마나 고뇌하면서 나라를 일으켰는지 예. 그 다음에 대륙에서 있었던 격동,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 그런 예. 것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예컨대 중국에서 이제 토지개혁을 할 적에 예. 거의 뭐 한 100몇십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일부러 죽일 이유가 없더라도 한 마을에서 1000명당 1명씩은 죽여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피를 보면서 이제 토지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서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네이션 빌딩 국가건설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갖다가 정말 이승만 박사는 피 흘리지 않고 예. 정말 우리는 비교적 행복하게 국가건설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걸 갖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생각해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설적으로 장개석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 국가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과 예. 그런 실체 그렇죠. 이런 것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그렇죠. 거네요. 예, 예.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책을 좀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책의 저자 레이 황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저자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 레이 황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 학자로다가 예. 굉장히 이제 동양사 연구에서는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 젊은 시절에는 바로 그 장개석 군대에 장교로 근무를 했었고, 그 오합지졸. 그 다음에 예. 그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대만 대사관이죠. 거기에 이제 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예컨대 뭐 메가더 장군 생일이 오고 그러면은 장개석 총통이 이제 메가더 장군한테 선물을 보내고 그러면은 그 선물을 갖다 배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한 40 넘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군복을 벗고 미국 대학에서 역사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역사 공부를 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이름은 황인우라 그러고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레이 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보면은 거시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도 이제 거시경제학이 있고 미시경제학이 있듯이 역사를 보는 눈도 이제 거시사, 미시사가 있는데 뭐 미시사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근래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유행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미시사적 관점에서의 그 역사책들이 요새 많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7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의 어떤 삶을 갖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해 본다든지 혹은 이제 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금서들의 문화라든지 아주 작은 그 테마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게 이제 미시사다. 그러면은 이 레이왕이라고 하면 거시사를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그러면서 이 책은 아니고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허드 승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 서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편전쟁 이후의 중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편만 들여다보는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역적인 자료들만 갖다가 놓고서는 아편전쟁 이후에 15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누구나 다 이마살을 찌푸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왜 우리 중국의 역사는 요 모양 요 꼴이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만 거듭했을까? 이렇게 통탄하게 된다. 하지만은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시기에도 중국인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행착오라든지 비극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면 그 150년 동안의 역사는 발전해온 역사지 후퇴한 역사가 아니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큰 흐름에서 봐야지 어떤 지연 발전적인 거, 또 어떤 자기의 생각, 혹은 어떤 단편적인 사료들만 갖고 역사를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이분의 역사를 보는 이제 일관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흐름에서 보는 시각이구만요. 거창한 흐름에 거대한, 그리고 상당히 그 시간적인 그 흐름을 길게 보고선 역사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야, 역사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죠. 역사가들이 서술하는 우리의 역사가 서술하는 방식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보면은 그 지연 발전을 가지고서는 그냥 도대체 대한민국 태어나지는 않았어야 될 나라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회주의자가 득세하고 뭐 정의가 실패한 역사였다는 둥 뭐 가진 자들만 배불린 역사였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난 60년 7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솔직히 대한민국이 이만한 성취를 갖다가 이룬 나라가 어디 있으며 우리 동시대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뭐 민족사 5천년이다 단군이라 5천년이다 그러지만은 그 5천년 동안 우리가 이만큼 대접받고 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보는 시각을 갖다가 좋은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제 이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가건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면 이제 우리는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레이왕이라는 분은 그겁니다. 1911년 이후에 솔직히 중국에 나라가 없었다. 국가라는 게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국가라고 하는 상부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뭐 순원이 임시 대충통이 됐다가 뭐 총통이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그 삼국지에서 그 헌제가 동탁한테 이렇게 쓸려갔다가 조조한테 쓸려갔다가 동가식 서가식 하는 것처럼 순원도 보면은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망명들도 자다가 그냥 습격받아서 그냥 맨발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숱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위안 스카이가 등장했다가 그렇죠. 뭐 난리도 그렇죠. 아니죠. 뭐 이 시기에 그렇죠. 보면 뭐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나라냐라고 그렇죠. 이게 나라냐죠.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다음에 그 군벌들의 싸움을 보면 꼭 삼국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장님 같은 사람은 마적 출신으로다가 몸을 일으켜가지고선 결국 나중에 한때는 북경을 갖다 장악했었고 또 누구는 지방군에서 뭐 중대장 대대장 하다가 그냥 난리통에 별 달고 한 지역을 갖다 차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개석이 해야 됐던 일은 이 국가라고 하는 상부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됐던 것이 장개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이왕의 얘기는. 그러면서 당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중세 단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 사회였고 그 다음에 장개석 자신도 한편으로는 양명학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도였거든요. 어떤 때 행동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개명한 사람 같으면서도 어떤 때 뭐 그 반대팔을 갖다가 죽일 때 보면은 허리를 썰어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 보면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개석이 1927년인가요?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황푸군관학교에 이제서 만든 그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벌 과정도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삼국지예요. 이게 군사적으로 제대로 누구하고 싸워서 누굴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제압하는 게 아니고 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이제 얘기가 통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내 편이 되고 그렇죠. 안 통하면 적군이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뭐 염석산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군벌들이 대세가 기우는 것 같으니까 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히 장개석 갖다 복종한 거냐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군벌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독여서 간신히 눌러놓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염석산 같은 사람은 그 산시성에서는 염석산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이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모택동은 정강산이니 이런 데 가서 거기서도 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강산 소비에트 공화국,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몇 개 성을 갖다 이렇게 하고 낮에는 정부가 있지만 밤에는 또 이제 군비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장개석은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개석의 유명한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선 일본이 들어오는데 장개석은 모택동하고만 싸우려고 했다고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개석의 구호는 먼저 집안을 정돈한 다음에 외적과 싸우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흔히 장개석이 정권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걸 딱 보지 못하고 동족끼리의 그 공산당이지만 동족인데 이 동족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장개석은 그랬다 그러는데 장개석으로서는 절실했던 겁니다. 이게 나라가 나라 같지가 않은데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근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동원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일본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싸움을 하냐. 그게 이제 장개석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이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근대 국가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장개석의 전투부대들은 그게 제대로 된 통합된 국군이 아니었다. 장개석의 직계부대도 있고 군벌부대도 있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 처음 시작했던 그 장개석 군대라고 하는 그 오명은 부패하고 무능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라고 하고 무능하다고 하는 거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게 무능이고 부패인데 장개석은 부패 무능을 얘기할 국가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중세 국가가 이 레이왕은 중세 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이라는 중세 국가가 근대 총력전을 벌이려고 분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개석 군대의 무능과 부패라는 이런 부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실 겁니다. 그 태평양 전쟁하고 미국이 스틸웰이라고 하는 장군을 네.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스틸웰하고 장개석이 맨날 싸우죠. 보면은 예. 이 스틸웰은 장개석 보고 저 피너츠라고 말이지 땅콩이라고 예. 욕을 하고 장개석은 장개석대로 뭐 저런 놈의 자식이 왔느냐고 이제 싸우는데 예. 미국은 루즈벨트조차도 처음에는 장개석에 대해서 이 4억 중국 인민을 이끌고 일본의 침략과 싸우는 영웅으로다가 이제 장개석을 보다가 예. 점점 더 장개석 그때 실망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버마 전선으로 다 군대를 보내기로 예. 했는데 버마 전선으로 3개 사단 보내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3개 사단이 못 가는 겁니다. 예. 이 약속도 못 지키고 싸움도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3개 사단을 보낼 트럭이 없고 기차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사단 단위로 다 병력을 갖다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없는 놈인데 예. 그 다음에 병사들이라고 하는 건 어제까지도 농사 짓고 있는 놈들 그냥 군인들이 가서 끌고 온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미군 그렇게 그냥 빠릿빠릿 움직이듯이 움직이냐 이겁니다. 그 중세 군대였는데 그렇죠. 근대 현대 군대 그렇죠. 기동력을 요구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전 그 스틸웰과 장개석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도 이승만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6.25 때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장군들은 보면은 다 당대 인류 군인들이었습니다. 예. 보면은 다 그 2차 대전 때 날렸던 명장들이고요. 그 메가더, 뭐 리치웨이, 클라크, 또 이제 벤플리트.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쓴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막 그냥 욕을 하면서도 예. 다른 한편에서는 야, 저 사람의 애국심과 저 사람의 지성과 저 사람의 투지 그 불굴의 의지는 의지. 예.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보면 그 6.25 때 왔던 미군 장군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예. 그분들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지력으로나 지성으로나 인격으로 이제 감화시켰다는 게 느껴지는데 예. 불행히도 장개석은 이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스틸웰하고 맨날 싸우다가 결국은 스틸웰이 본국으로 다 이제 소환돼서 돌아가죠. 예. 그러고선 돌아가서는 루즈벨트가 중국에서 있을 테니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제 언론 같은 데에서는 스틸웰이 저 중국의 군벌이나 다름없는 무식한 군벌 통치자하고 싸우다가 와가지고선 우리 군인이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식으로다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야, 그 장개석의 불행 또 나중에 이제 중국이 적화되는 불행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있었구나. 예.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걷다가 이제 또 중국 내에서 자유주의자들, 예. 서양의 민주주의에 물을 먹고 온 사람들은 예. 왜 민주주의 안 하냐고 아우성을 치죠.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이 레이왕이. 예. 중국 국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려 들지 않았고 스위치만 돌리면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고상한 정치 목표가 실행되리라고 믿었던 서구화된 지식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면 1950년대에 이승만 박사가 상대해야 됐던 소위 우리나라의 그 야당이라는 사람들 또 70년대 80년대 박정희 70년대 박정희 60년대 70년대 박 대통령이 상대했던 우리나라의 제야 인사 민주화 인사라는 사람들도 마치 스위치만 돌리면은 정말 다른 세상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 결국은 장개석도 나중에 가서 내가 실패한 이유는 낡은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일전쟁을 치르고 국공대전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장개석은 어떻게 보면 대륙에서의 실패를 갖다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대만으로 가서는 이제 작지만 강한 근대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레이왕의 전 이게 참 특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장개석은 실패한 인생이냐? 예.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라는 게 들어선 이후에 장개석은 국가라고 하는 상부 구조를 갖다가 재건했다. 그 다음에 모택동의 공산 정권은 하부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라는 거는 장개석이 만들어놨던 상부 구조와 모택동이 만든 하부 구조를 연결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러면서
이 긴 흐름에서 보면은 장개석도 중국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개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레이왕은 그러면 도대체 장개석은 왜 그렇게 사람도 많이 죽이고 실패 네. 그 뭐 상해 쿠데타 이러면 사람 무지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모택동은 또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건 딴 거 아니다. 서양이 200년 300년 한 걸 갖다가 몇십 년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온갖 이 모순이 이제 결집을 한 거고 그 바람에 그냥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이다 모택동이다 등소평이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시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저희 장개석도 뭐 완전히 그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라는 상부조를 만들었지만 이승만 박사도 그야말로 나라 망한 지 그렇죠. 36년 어떻게 보면 뭐 1905년부터 하는 40년 만에 더군다나 그냥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근대 국민국가 민주공화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하루아침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투표권을 주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토지개혁했죠. 국군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교육을 갖다, 보통교육을 갖다 확산시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경제의 인프라를 만든 게 이승만 박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누구는 독재를 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또 뭐 전쟁통에 좌파들을 갖다 학살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다 보면은 역사를 만들어야 했던 사람의 고민을 모르고 또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 그런 점에서 한번 장개석 일기를 읽다 그걸 갖다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만들기 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근대화 이런 문제의 어떤 그분들의 고민을 갖다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은 장개석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보려면 이 공산당과 모택동의 선전선동으로 장개석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소위 말하는 거짓의 장벽을 한번 넘어서 장개석을 보자라는 차원의 문제 하나. 또 한 가지는 뭐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장개석의 저 네이션 빌딩이 실패를 하고 이제 대만으로 갔을 때 대만의 국민들이 실패한 지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대만이라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시오 하고 이 실패한 지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 중국인들의 이 도량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대만 사람들은 장개석이가 비록 중국 대륙에서는 실패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그 네이션 빌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아마 뭐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무슨 뭐 아그네스 스메들리라든지 무슨 에드가 스노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레닌이 말했던 쓸모 있는 바보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장개석에 대해서는 다시 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흔히들 이제 일본과의 싸움은 모택동 군대가 다 하고 장개석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장개석이 다 하고 모택동이 안 했거든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만약에 장개석 군대가 진짜 이런 식으로 엉터리 군대였다면 1937년부터 무려 1945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저항과 항전을 했단 말이죠. 일본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면모만 봐도 이 장개석 군대, 이 국민당 군대가 이게 그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화두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개석한테 이제 기회를 줬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륙을 뺏기기 직전에 이제 장개석이 하야하고 예. 그다음에 이종인이라든지 이런 몇 사람이 이제 잠깐 등장을 했었죠. 근데 뭐 암만 해도 이제 그 사람들로는 안 되니까 예. 결국은 이제 대만으로 간 다음에 결국은 어떤 그 공산군이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걸 막고 국가를 재건하자면 장개석밖에 없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뭐 일으켜 세운 거죠. 네. 이제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한번 정말 예. 좀 생각해보고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배지영의 북테이블 첫 시간에 이렇게 정말 그 양서를 소개해 주신 배지영 기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 나와서 또 이런 책 소개를 해 주실 거죠? 그래야죠. 예. 예. 가능하면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꾸고 그렇죠. 관점을 바꾸는 네. 이런 책들을 좀 예.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예. 오늘 그 첫 시간 막을 내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